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반갑습니다. 영재현TV, 네,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초대석으로 또 이렇게 또 다른 분들, 다른 분들이라고 좀 표현을 갖다 했나요? 네, 매번 나오시는, 네, 김창식 소장님. 제가 매번 나왔습니다. 네, 매번. 네, 저희들이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매번. 저희 사이트에서, 네, 인기가 또 이렇게 좋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아유, 근데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이거 언제 영상이 업로드될지 모르겠지만, 예,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딱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냥 티처스에 패널로 출연한 건 아니고, 티처스에 출연하는 학생을 상담하는 고정석이죠, 고정. 거의 뭐 작가님은 저한테 계속 의뢰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거봐요. 와. 에이, 정말 이게 경축대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다음에는 어디 이제 또 다른 데 또. 모르죠. 근데 요새는 이제 입시에 관계되어진 그런 부분에 약간 교육 고정 프로그램들이 또 많아서 네, 거기서도 또 연락이 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아, 듭니다. 그래요? 네. 소장님 덕에 저희 쪽은 그 롯데카드하고 또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잘 됐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소장님 영상이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야. 소장님은 더블로 아우. 일석이조의 효과를. 예.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를 또 이렇게 서로 갖게 되어져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영재현 TV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네. 또 얼굴이 익으신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유태형 전문 컨설턴트이십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이렇게 초빙을 드린 거는 약간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컨설팅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동기부여?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죠? 부모님들 요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그럼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심리적으로 겪게 되어질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런 네, 컨설턴트로 네, 활약하실 분입니다. 큰 박수로. 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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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여기 처음 이제 들어오셔서 살짝 긴장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지금 여기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 한번 좀 밝혀보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 정말 공부하느라 힘든데 사실 부모님도 아이들 못지않게 힘든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대로 힘들고 또 사춘기 겪는 중학생이면 중학생대로 힘들고 고등학교 아이들 입시를 앞두고도 힘들고 근데 우리나라 부분이 아이들한테만 더 많은 그 교육이나 관심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이제 학부모 특강들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부모님들을 위한 코칭이나 특강,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해보니까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좀 아이와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앞으로 활약이 네, 기대가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약간 어쨌든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컨설팅의 입장이 매번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나중에 적대적 컨설턴트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분야가 조금 분야가 다르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약간 상담 쪽은 저는 다 같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윈윈 컨설턴트로. 적대적이 아니라 네. 윈윈. 그거 좋네요. 네. 이게 자꾸 얘기를 해야 뭔가 이게 발전적인 게 꺼내진다니까요. 또 윈윈. 네, 명칭이 네. 정해진 건가요? 네. 아니, 이거 같이 고정으로 출연한다는 어떤 그런 약속. 묻어가는? 쉽지 않은데 저는. 나중에 쉽지 비싸시다고. 두 분, 네. 아니, 저희는 네, 진짜 무조건 잡고 갈 거예요. 바지가랑이라도 이렇게 우리 좀 그런 사이 끄집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일단은 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영재 학교 시즌 지금 진행 중이고, 그쵸. 네, 8월 달에는 또 과학고등학교 시즌이 이제 또 개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과학고등학교도 지금 이제 7월 달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중간고사 끝나게 되면 기말고사 끝나게 되면. 기말고사 끝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의 준비가 이제 시작이 아니라 끝났다고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과학고등학교도 약간 좀 흘려보내면 이제 12월 달에 남아있는 자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아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3들이 대학 입시가 완전히 바뀌는 해, 첫 번째 애들이 적용을 받는 해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사고 가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의대 정원 확정이 됐잖아요. 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짜 자사고 가는 게 맞냐? 이게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 가는 게 맞냐라는 어떤 지금 한참 고민을 많이 하고 부모님들 하고 계실 거고 아이들은 이제 열심히 기말고사 지금 준비하고 있겠죠. 그 브런치 카페에서 대부분들 다 이제 지역마다 들리는 이야기들이 다 학교 어디 갈지 그 얘기밖에 안 들려요. 네. 네. 여기 이제 대치동에도 이제 몇 군데 그 유명한 그 브런치 카페들 가면 요새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약을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분당에 거기 아비뉴 프랑에 있는 브런치 카페도 가면 네, 꽉 차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어머님들만 계셨는데 요새는 약간 젊은 남자분들이 아니고 나이 있는 남자분들이 있는데 가면 교육 얘기밖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공통적인 관심사가 이제 학교인 것 같은데 네.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에 있는 이제 진학할 학교가 이제 중요해졌다고 보는 그럼요. 거죠. 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 자사고라고 하는 개념이 지역 단위의 그 지역 자사고와 전국 단위의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데 네. 사실 그 커리큘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랑 좀 차이는 있겠지만 가야 되면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갈 수만 있다면 전국 단위 자사고로 가는 게 유리하지.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과 학과가 어디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하죠. 근데 왜 서울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는 어차피 의대 갈 거면 네, 대치동이니까 휘문고 네, 그냥 그렇죠. 무조건 간다. 지방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맞는 건가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강남권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이 친구가 만약에 의대를 목표를 한다고 한다면 의대도 이제 빅5 의대라고 하는 최상위권 의대를 목표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제 아이가 그런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탈강남을 해서 사실은 뭐 지방에 있나 뭐 어떻게 보면은 의대 목표한다고 한다면 어머님들이 상상고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상고를 한번 고민해 볼까? 굳이 그럴 필요 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상상고. 예전처럼 그러니까 수능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도 상상고를 추천해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수능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굳이 상상고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나? 반면에 이제 예를 들면 전북에 살고 있으면서 중학교 전북에 나오고 전북에 있는 그럼 전북 전형이 또 상상고는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쵸. 상상고로 가라. 왜냐하면 수능 최저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또 의대가 지역 인재 전형 학생들을 많이 뽑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 지역의 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중학교 입학부터 시작해서 내가 고등학교를 상상고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컨설턴트님은 얼마 전에 이제 아이가 이제 입시를 다 끝냈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네. 이 지역 단위 자사고와 그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이의 성적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이가 대치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목표한 대학을 갈 수 있으면 굳이 멀리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대치동에서 이제 적응하기 쉽지 않은 성적이면 사실 내신이나 뭐 어쨌든 수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가 커버가 되긴 하는데 쉽지 않으면 예전에는 이제 살짝 지방으로 빼는 것도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 좀 신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어차피 내신 이 동네 이 동네라고 죄송합니다. 강남 제가 이 동네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영재원 TV가 전국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어머니 많이 보세요. 지금. 네네. 강남 서초 지역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원점수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90점은 다 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90점을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그냥 그 학교 학급에서 본인이 진짜 탑이야. 나 100점 나온 기본이고 학원에서도 나는 거의 탑이야. 이런 친구들은 전국 단위 자사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친구들은 하나고 아니면 강남 친구들은 외대부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문고? 그 생각을 안 하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못 끼고 내가 조금 90점은 넘기는데 좀 애매해. 그러면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 딱 뽑아가지고 지방으로 아니면 부모님들 고향으로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보내면 맞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일반고에서 성적 잘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석차 9등급 체제에서는 그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차 9등급이면 1등급 받기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 이하들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되면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지방으로 가는 게 더 안 좋게 된다. 그렇죠. 아, 내신 네. 관리도 어정쩡할 수 있고 음. 수능 대비도 어정쩡할 수 있고. 그 상위권 대학은 이제 5등급 체가 돼버리면 석차 등급만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뽑는 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기 때문에. 아, 어렵다. 아, 네,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들은 이제 이 여름방학의 기로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 등본서주를 갖다 해야 될 텐데. 네,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지방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우리 아이가 좀 뭔가 멘탈도 강하고 뭔가 경쟁해가지고 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또 성적도 당연히 좋고 그러면 저는 조심스럽게 학군지로 이사를 한 학군지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지방에도 보면은 지역 명문고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등학교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라. 만약 이 친구가 전국 단위 자사고 지방에도 뭐 상산고도 있고 현대초원고도 있고 김천고도 있고 포천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북일고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보내셔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걸 한번 꼭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서초동하고 네, 여기 잠실, 송파에서 대치동으로 들어오겠다. 괜찮나요? 굳이? 네. 그렇죠. 네. 네, 굳이. 굳이?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서초, 대치, 그 다음에 송파 이 3구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치동으로 들어오겠다.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이게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목동권에 사시는 분들이 좀 그런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목동에 사시다가 반포로 넘어오셨다가 이렇게 학원 때문에 어쩌면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목동권에서 목동에도 좀 좋은 고등학교 많거든요. 굳이 대치동에 와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저는 그건 비추하고요. 학원 때문에 그런 거 많죠. 그럼 목동에서 만약에 이런 고등학교가 지금 아까 네. 좋은 고등학교들이 있다라고 네. 했는데 네. 그 하신 부분 중에서 어느 고등학교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실 수 목동의 있어요? 최고는 강서고죠. 네. 네, 강서구가 최고죠. 예,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지금까지 현행 입시에서는 강서구가 최고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중3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입시가 완전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 대한 강서구가 가장 막강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수능 실적이 막강한 거예요. 수능원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수능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강서구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기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을 어떻게 상위권들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강서구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이게 약간 어느 정도 그냥 유지를 해왔던 한가람의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약간 비교과가 한가람은 이제 일반고로 바뀌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대일의 그런 약간 비교과가 많은 학교들의 네. 그런 시스템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나요? 네, 유리해질 수 있죠. 어렵다.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3들이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존의 대입 정책의 관성에 의해서 조금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수능이 큰 축으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사실은 지금처럼 수능이 만약에 뭐 이과를 놓고 본다면은 물화생지 원투 과목이 반영되는 그런 수능이고 수학도 미적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능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수능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어떤 관성에 의해서 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수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 지금의 만약에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예전에는 이제 물리를 선택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를 갖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네. 어떻게 해요? 의대를 간다고 한다면 이제 딱 까놓고 말하면 의대를 간다고 한다면 화생? 네, 그렇죠. 화생이죠. 이제 뭐 과학 과목 같은 필히 물리를 선택할 필요는 사실 없고요. 뭐 자기가 이제 중요한 게 수능이 이제 물화생지는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라는 거죠. 통합과 1학년 과학이라. 물론 그게 통합 1학년 범위에서 과학이지만 문제는 진짜 어렵게 낼 수 있겠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지만 물화생지 원투 과목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통합과학의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물화생지 원투 과목은 결국은 뭐냐? 학교 내신에 이제 맡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하면은 서울대라든지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에서도 면접을 보잖아요. 정시에서도 면접을 보거든요. 더 이상 수능으로 가지고 학생들을 변별을 낼 수는 없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 친구들의 면접들, 이 대학들의 면접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럼 앞으로 면접이 더 중요해질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면접이 중요해진다는 말은 결국은 본인의 역량이라는 거죠. 면접 학원을 하자니까요. 면접 학원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정말 주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부터 면접을 얘기하지만 면접 같은 경우에 사실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3년, 그다음에 그런 어떤 다지고 다진 상태에서 이 친구가 어떤 고등학교 와서 본인의 그 역량을 폭발시키느냐. 그게 면접에서 딱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요. 그 1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단기간에 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수지 타산이 맞겠어? 원장님들이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년짜리 프로그램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들 머리가 지금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 이제 들려요. 근데 면접 진짜 필요하죠. 네. 네. 근데 면접을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컨설턴트? 실제로 사실 면접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건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 책 읽고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 부분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님들하고 어떤 주제에 관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연습들을 좀 되어 있어야 거기에 이제 면접 학원을 뭐 필요해서 다닌다 할 때 이게 딱 폭발해서 딱 나오는 거지 아무 밑바닥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두 분은 이렇게 네. 그 유튜브에 나와서 하시는 거 네. 보면 솔직히 저희는 편집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NG 없이 그냥 꾸준하게 다 그대로 방송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면 말씀을 너무 두 분 다 잘하시잖아요. 잘해요? 이게, 네, 좀 이렇게 뭔가 좀 특별한 좀 스킬이 있으시면 오늘 좀 네. 알려주세요. 면접할 때만큼은 이런 거는 나 개인적으로 이런 게 포인트다. 네. 면접할 네, 때. 왜냐면 이제 그렇죠. 자사고 말할 때. 가면 이제 준비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학원 뺑뺑이를 갖다 하게 되는 게 면접 뺑뺑이를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근데 면접을 사실 그렇게 뺑뺑이를 하면서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불안하니까 그런 심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자사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위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면접에서 약간 좀 킬링 포인트? 약간 이게 딱 그 포인트만 찝어준다고 하면 예, 한 가지씩 네, 어떤 것이 있을지. 제가 먼저 네네. 얘기할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면접을 본다고 하면 뭐든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면접 예상 질문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뭔가 연습이 되어 있긴 해요.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내 사례, 내 개인 경험에 맞춰서 그걸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주 기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면접 상황에 들어가면 되게 긴장이 많이 됩니다. 뭐 평상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는 막 떠들고 뭐 자기 얘기를 소신껏 하다가도 긴장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이 미리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긴장되거나 그럴 때, 이게 멘탈 코칭에서는 그런 거 많이 쓰거든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걸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뭐지? 이걸 머릿속으로 자기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차분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이 저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솔직히 면접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 나와가지고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정말 중요한 학교가 외국국제고 자사고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면접이라는 자체가 자기를 보여주는 거고 맞아요. 네. 자기를 보여준다는 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딱 10분 내외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면접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딱 이 친구 갖고 있는 정보는 없거든요. 사실은 제출한 자기소개서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그걸 통해서 면접 질문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럼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소개서 작성인 거죠. 자기소개 작성이고 자기소개 작성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맞아요. 제가 그 말을 잘하는 편은 잘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근데 자신 있게 말을 막 이렇게 사투리 쓰고 막 더듬지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이유가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도 학생들하고 컨설팅 할 때 제일 처음에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너 누구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걸 자신 있게 말하는 친구는 어디에 가든 간에 자신 있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가 누구냐라는 거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제가 봤을 때 면접에서는 가장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는 아이죠. 그럼 본인이 모르는 걸 확실히 모른다고 얘기하고
아는 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잠깐만요. 면접에서 우리는 꼭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모른다고 해도 돼요? 그럼요. 네. 그럼요. 추가 모르는 질문을 할 거, 수도 있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답을 네. 해야죠. 그러면 이게 점수가 막 깎일 거라고 생각하지 전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른다고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탁 들어왔는데 내가 모르는 질문이 들어오면 되게 긴장하고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긴장돼요. 그럼 이제 그 긴장을 완화하는 기법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신 부분이 이게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긴장을 내리고 그럼 이제 면접관님께서 그래 이겁니다라고 부연 설명할 때 잠깐 시간을 두고 요거 내가 요렇게 대답해야지. 저 질문이셨구나. 이렇게 파악하면서 약간 또 위태 있게 대답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에서 진짜 모르는 질문들이 딱 나오면 뭐 자신 있게 답변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어떤 친구를 경험했냐면은 잘 질문 딱 했는데 저희도 엠베스트에서 면접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해요. 아주 당당하게. 그 부분에 잘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뒷말을 이었는 게 뭐냐면은 하지만 제가 반드시 합격해서 다시 면접관 앞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패기 있는. 딱 그렇게 답변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가지 질문 중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10가지 질문 중에 모른다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를 했어요. 그 아이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면접 질문 자체가 공통 질문이 나오는 학교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은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 질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모르는 게 세계에서 나올 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지만 모르는 질문이 딱 나온다고 아니 추가 질문 이게 꼬리 질문이라고 하죠. 그 한나고라든지 외대부고라든지 이런 학교는 꼬리 질문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꼬리 질문에서 내가 잘 모른다고 하면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게 맞아요. 그냥 면접이라는 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어떤 평가 요소일 수도 있지만 그 면접이라는 그 상황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위기상 그러니까 알거든요 입학 담당관들도.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면접을 본 경험이 있을까요? 이 나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까지 없거든. 네네. 영재교육을 경험한 친구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어떻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면접이라는 걸 딱 경험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탈출하고 그 어떻게 위기 상황을 본인이 해결해 나갈 수 있냐. 이것도 하나의 면접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막 중흥부원하고 말이죠. 모른다 질문해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이러면 얘는 안 되네. 딱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죠. 맞아요. 오늘 하나 건졌어요. 면접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학원에서 면접을 진짜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사실 학생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면접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답변을 가르쳐 주기가 진짜 애매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애들이 그럼 이제 어느 시점에 모른다라고 하는 답변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될지를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그럼요.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모른다라고 하는 이 답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도 메인 답변 말고 꼬리 질문이 들어갔을 때 하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당황해가지고 중흥부원 해버리면 또 아이들도 어리기 때문에 심리가 그 중흥부원 한 것에 계속 꽂혀 있어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나머지 질문에서 얘가 멘탈이 완전 나가버려요.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이제. 안 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건 연습도 물론 중요한데 미리 면접학원에서 연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좀 전에 약간 원론적인 얘기지만 본인이 자신감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뭐고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들은 자신감 있게 얘기하거든요. 나 이거 몰라. 하지만 나 이건 잘 알고 있어.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까 그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라고 약간 긍정형으로 의지를 그럼요. 보여주는 게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면접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왜 현장에서 이제 공교육과 이제 연결된 게 아니라 사교육에 단절되어진 부분에서 면접에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경험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른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거가 힘들어요. 네, 그 한마디 가르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런 게 있군요.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몰랐을 때 대처법. 근데 진짜로 네. 네,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면접을 할 때 애들이 이제 그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이렇게 글을 읽잖아요. 그럼 현재 중3은 중학교에서 마지막 여름방학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조금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제스처도 좀 하고 유도리 있게 좀 설명하려고 하고 아이 컨택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도록 면접을 트레이닝 시키거든요. 근데 네. 자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네. 연습을 갖다 시키는 건데 네. 지금의 이제 그 왜 보통 훈련을 갖다 해가지고 오면 다다다다다 하는 거를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가지게끔 하는 게 면접에 약간 그런 트레이닝 코스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면접도 경험해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뭐 이렇게 아나운서 스피칭 학원 다니면서 막 이렇게 딱 틀에 맞춰가서 훈련된 아이들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떨어진 아이들도 많이 봤거든요. 반면에 그런 훈련 없이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그냥 준비해서 또 합격하는 무수히 봤고. 그래서 보면 면접은 그런 어떤 틀에 맞춰 있는 게 중요하진 않고요. 본인의 그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친구가 답변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학생들을 뽑는 게 면접은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면접은 결국은 네가 누구냐라는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말을 좀 어눌하게 하고 제스처를 못한다고 하고 시선을 좀 아이 컨택을 안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진정성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다 합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면접 컨설팅 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그 자신감인 거예요.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야 네가 자신감 있게 남 앞에서 너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네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네 학생부를 철저하게 분석해. 그 학생부는 그러면 너를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들의 내용이 그 담겨 있는 거니까 네가 학생부를 꼼꼼하게 보면서 도대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네 자신을 되돌아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보통 학생부를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럼 다 어디다 넣겠죠? GPT? GPT야 내 학생부를 들여다봐줘 이렇게 해서 질문으로 넣겠죠? 네. 그것도 괜찮나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을 거기서 답변 나온 거 가지고 본인이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가감해 버리겠죠. 그걸 이제 자기가 자기 거화하는 작업이 합리화시키고 자기 걸로 자기 거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 공부 멘탈 코칭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하냐면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의 이렇게 인생축, 타임라인을 쭉 적어보게 하는 과정도 있고요. 나는 이래서 내가 좋다, 뭐 이래서 내가 싫다 이런 거나 내 주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나 이렇게 자기 탐색을 하고 그걸 써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계속 갖게 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관계에서 내가 더 자신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면접하고도 연결이 되고 뭐 학생부 부분에서도 그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국제고 자사고 입시 딱 전형 명칭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학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뭔가 학습한다는 말 내적 동기가 발생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발생되려면 뭐야?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자기 내적 성찰이 있어야지만이 맞습니다. 스스로가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그게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공부의 시작점이. 외국 국제고 자사고 입시의 명칭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 국제고 자사고 어떤 학생들 네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알고 그걸 스스로가 깨닫고 그걸 뭔가 노력해서 그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노력해본 경험이 있니? 이걸 묻는 게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거든요. 그게 자기소개서거든요. 그게 또 면접이거든요. 그렇죠.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다 연결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이 그러니까 자사고에 그 관련해서 면접에 대한 준비를 나 혼자는 죽어도 못하겠다. 네. 이제 그러면 면접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저희 학원에 오는 건 말고 회장님을 찾아갈 수 있나요?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회장님 전화번호를 넣어드릴까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정말로 약간 자사고, 특목고 갈 수 있는 네. 뭐 나의 그런 역량이 되거나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내가 그거는 네네 컨설턴트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기 홍보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전화번호 내보내요? 아직은. 근데 그쵸, 지금 전화번호 넣으면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저 네, 큰일 왜냐면 납니다. 티처스에 나가시니까. 아유, 안 됩니다. 네. 네. 전국적으로 전화 하루 10건만 받아도 힘듭니다. 네. 대박이겠네요. 네. 제가 물론 그 업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홍보해야죠. 이게 바짝바짝 막 홍보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빨리 만드세요. 저 있지 않아요? 엠베스터 학원 유튜브 채널이 있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사람이 없답니다. 저희 쪽 스튜디오에서 언제든지 찍으셔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